지금 코스피가 5,300선을 넘었다고 축배를 들고 계십니까?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3월 31일 트럼프의 이란 공습 발언이 나오자마자 코스피는 단 하루 만에 4.8% 급락하며 장중 5,050선까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또다시 흔들리며 5,200선을 위협받았죠. 환율은 1,530원을 돌파하며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 서늘했던 공포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다시 외국인이 돌아오고 지수가 반등한다고 해서 위기가 끝났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끔찍한 착각입니다. 진짜 피바람은 전쟁의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갈 진짜 위기는 역설적이게도 전쟁이 끝나고 모두가 축배를 드는 평화의 첫날 시작됩니다. 총성이 멎고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 순간, 역사적 고점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취해버린 자들의 계좌는 조용하고 잔인하게 반토막 납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왜 자산이 무너지는 것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중에는 모두가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거대 자본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가 선언되는 그 순간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집니다. 이제 안전하다, 지금 사도 된다며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개미들에게 거대 자본은 그동안 쌓아둔 천문학적인 물량을 자비 없이 떠넘기고 시장을 빠져나갑니다. 산이 높았던 만큼 평화라는 명분으로 쏟아지는 차익 실현의 골짜기는 잔인할 정도로 깊습니다. 전쟁보다 평화가 더 끔찍하게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성이 멎은 뒤 부의 지도는 과연 어떻게 뒤집어지게 될까요? 우선 당장 화려한 증시 이면에서 우리 목을 조르고 있는 현실부터 냉정하게 뜯어봐야 합니다. 한국은 하루에 무려 280만 배럴의 원유를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중동의 위기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수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그저 기름값 상승분으로 공중 분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결코 텔레비전 속 남이 나라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트에 갔을 때 달걀값이 왜 이렇게 미쳤는지, 배달비와 택시 기본요금은 왜 쉴 새 없이 오르는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왜 한숨이 나오는지 묻지 마십시오. 코스피가 5천을 넘든 6천을 가든 그 이면의 모든 청구서 뒷면에는 중동의 기름값이 교묘하게 숨어 당신의 목을 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늘어서가 아니라 공급이 막혀서 오르는 이 잔혹한 물가 폭등은 중앙은행의 통제조차 비웃습니다. 이 무자비한 인플레이션의 파도 속에서 위기의 피난처라 믿었던 자산마저 우리를 완벽하게 배신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전쟁이 터지면 금을 사라. 이것은 투자시장에 가장 오래되고 게으른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그 낡은 교과서는 철저하게 찢겨나갔습니다. 안전자산이라 맹신했던 금덩어리가 무섭게 폭락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2026년 1월 31일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금과 은선물의 증거금을 기습 인상해버렸습니다. 빚을 내서 금을 들고 있던 트레이더들에게 마진콜, 즉 강제청산의 서늘한 칼날이 날아들었습니다. 쏟아진 강제청산 매물이 가격을 짓눌러 버렸습니다. 여기에 쐐기를 박은 것은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적 한계, 바로 물류였습니다. 두바이 금거래소에서는 하늘길이 막혀 비행기가 뜨지 못하자 창고에 갇힌 금덩어리를 런던 기준가보다 온스당 수십 달러나 후려쳐서 세일 판매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안전자산이라도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없으면 그 가치는 휴지 조각처럼 왜곡되고 맙니다. 개미들이 전쟁 공포에 금을 사모으는 동안 거대 기관들은 조용히 금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금마저 이토록 잔인하게 흔들리는 동안 5천선을 돌파한 한국 증시의 심장부를 겨냥한 보이지 않는 병목은 대체 어디서 시작되고 있을까요? 놀이공원 풍선에 넣으면 둥둥 뜨는 파티용 가스. 아마 여러분이 헬륨에 대해 아는 지식은 여기까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헬륨은 영하 269도라는 우주에서 가장 차가운 액체를 만들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물질입니다. 이 극한의 차가움이 없으면 수십 조를 들여 지은 최첨단 반도체 공장도 당장 고철 덩어리 로 전락하고 맙니다. 문제는 전 세계 헬륨 공급의 64.7%를 쥐고 있는 카타르의 산업단지가 중동의 불길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여름을 넘기면 한국의 심장인 반도체 라인이 멈춰 설 수 있다는 치명적인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식각 공정에 쓰이는 브롬은 이스라엘 의존도가 97.5%에 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4개 핵심 품목의 공급망 점검에 긴급 착수한
것은 그냥 점검이 아닙니다.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한국은 기름도 밖에서 사와야 하고 반도체를 만들 헬륨과 브롬도 밖에서 사와야 하는 끔찍한 이중 취약 구조를 가졌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 3월 한 달 동안 35조를 쓸어 담듯 팔고 나간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미들만 주말 내내 공포에 떨다가 월요일이 되면 무지성으로 주식을 던지고 다시 사는 의미 없는 소모전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거대 자금이 본격적으로 안정을 찾고 시장에 진짜 숨통이 트이는 종전의 신호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지금 당장 머릿속에 낡은 회로를 뜯어 고치셔야 합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진짜 신호는 중동의 사막에서 이란이 백기를 들거나 군인들이 총을 내려놓는 순간이 아닙니다. 자산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유일하고도 정확한 종전의 신호탄은 워싱턴, 그 중에서도 미국 재무장관의 입에서 당겨집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의 역학을 이해하려면 트럼프의 정치적 셈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미국은 천문학적인 군비를 쏟아부어야 하고 이는 막대한 국채 발행으로 이어집니다. 국채가 시장에 쏟아지면 미국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가 높은 확정 이자를 주는데 미쳤다고 신흥국의 위험 자산에 돈을 두겠습니까?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글로벌 증시는 붕괴합니다. 증시의 붕괴는 곧 트럼프의 치명적인 정치적 패배를 의미합니다. 트럼프에게 증시는 성적표입니다. 증시가 무너지면 선거에서 지는데 이걸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한계점에 달했을 때 재무장관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서게 됩니다.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고 금리를 안정화시키겠다는 그 찰나의 발언. 그 발언이 나오는 순간 달러로 도망쳤던 거대한 자본이 방향을 틀어 다시 한국과 같은 신흥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군사적 휴전이 아니라 자본의 휴전이 선언되는 이 순간을 포착한 자만이 진짜 불을 독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자산별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하나씩 정확하게 짚겠습니다. 첫 번째, 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금을 무턱대고 사러 달려가시는 분들께 경고드립니다. 현재 금값은 온스당 4,600달러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값을 떠받치고 있는 건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기관들은 이미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고 기관이 빠진 자리는 반드시 구덩이가 파입니다. 마진콜 쇼크가 한 번 더 올 수 있습니다. 그 구덩이가 깊어지는 구간이 바로 진짜 분할 매수 구간입니다. 지금 공포에 쫓겨 고점에 달려 들어가는 건 기관이 파놓은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구덩이가 파이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뒤에야 조금씩 나눠서 담으십시오. 두 번째, 방산주입니다. 전쟁이 났으니 방산주를 사면 수익이 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방산주를 사는 건 시한폭탄을 안고 자는 것입니다. 방산주는 전쟁이 길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미 많이 올라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하루 만에 10% 이상 폭락하는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 수혜주는 전쟁이 끝나면 가장 먼저 팔리는 주식입니다. 고점에서 물리면 회복까지 몇 년이 걸립니다. 지금 방산주에 들어가는 건 정작 써야 할 때 쓸 총알을 미리 낭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율과 달러입니다. 3월 31일 원달러 환율은 1,530원을 돌파하고 장중 1,535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1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달러를 들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슬슬 원화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바꾸지 마십시오. 환율은 1,540원을 뚫고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원화는 더 약해집니다. 지금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건 오르는 계단에서 먼저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달러 예금으로 버티십시오. 달러 자체가 지금 가장 강력한 해지 수단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코스피로 다시 유입되기 시작하는 신호가 확인될 때까지는 달러를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포탄이 멎고 나면 미국 앞에는 완전히 박살난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짜맞춰야 하는 거대한 숙제가 남습니다. 트럼프가 부르짖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의 핵심은 중국을 철저히 배제하고 미국 중심의 독자적인 제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아무리 천조국이라 해도 반도체, 배터리, 정밀 부품을 하루아침에 자국에서 모두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미국 땅에 공장을 짓는다 해도 그것을 제대로 돌릴 기술력과 엔지니어를 키우는 데는 1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결국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압도적인 양산 기술력을 가진 파트너와 반드시 손을 잡아야만 합니다. 그 까다로운 파트너의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실제로 2026년 현재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후 미국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경쟁력은 대체 불가능한 무기가 되어 미국의 심장부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면 대출이자도 싸지고 가계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영끌족들의 처절한 착각. 지금 당장 그 헛된 희망을 과감히 찢어버리십시오. 한번 튀어오른 물가는 지독한 하방 경직성을 갖습니다. 한번 올린 마트의 달걀값과 배달비가 전쟁이 끝났다고 선뜻 다시 내려오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1973년 중동 전쟁 당시를 뼈아프게 기억해야 합니다. 유가가 4배로 뛰자 미국의 물가는 두 자릿수를 돌파했고 실업률은 8에서 9%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경기는 차갑게 식어가는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 최악의 지옥,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6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란 사태로 물가와 환율이 동시에 뛰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 엄두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전후 복구를 위한 재건 비용이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면 금리는 하락할 틈조차 찾지 못하게 됩니다. 고금리는 끔찍하게 장기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인들은 이 지옥 같은 구조 속에서도 여전히 낡은 콘크리트 덩어리만 숭배하는 것일까요? 한국인이 부동산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세금 혜택과 대출 한도라는 구조적 기형 때문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어느새 나의 계급을 증명하는 트로피 자산이 되어버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의 불안은 거시적 관점에서 이 낡은 콘크리트 신화를 냉정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1973년 서울 한복판에 막대한 자본으로 법인을 세운 호텔 롯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뒤인 1975년 기업 공개를 실시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5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두 자산이 만들어낸 부가가치의 엄청난 차이를 보십시오. 건물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월세와 자리세를 거둬들일 뿐이지만 혁신적인 기업은 수십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전 세계의 돈을 끌어모아 국가의 부를 수만 배로 폭발시켰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이자 부담이 자산의 상승분을 모조리 갉아먹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돈은 이자만 축내는 낡은 콘크리트에 묶여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며 뻗어나갈 생산적인 기업의 심장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그런데 지금 그 부동산마저 사면을 포위당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9일 딱 한 달 뒤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부활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장 조치가 없다면 이 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20%포인트가 3주택 이상이라면 30%포인트가 더 붙게 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산하면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될 위기입니다. 팔자니 세금 폭탄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버티자니 보유세 인상입니다. 최근 정책당국에서 보유세 현실화를 강하게 시사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 비율을 80%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세금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게 간주 임대료를 부과하는 방식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집에 살지 않으면서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임대료를 받지 않더라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팔자니 양도세 폭탄, 버티자니 보유세 폭탄, 실거주 안 하면 간주 임대 세금 폭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조여드는 구조입니다. 집으로는 돈 못 벌게 하겠다. 이것이 지금 정부가 내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총성이 멎고 재건이 시작되는 순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달린 건 항상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콘크리트가 아니라 기업에 돈을 묻어두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급함은 가난으로 가는 가장 빠른 특급 열차입니다. 지금 지수가 조금 오른다고 흥분하거나 내린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위대한 투자는 현금을 꽉 쥐고 안개가 거칠 때까지 묵묵히 버티는 것입니다. 재무장관이 마이크를 잡고 금리 안정화를 입에 올리는 그 찰나의 순간, 그 단 하나의 신호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함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단순히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환율이 1,540원을 뚫어버리면 달러 예금 비중을 더 늘리고 금값이 온스당 3,900달러 선까지 바닥을 파고 내려가면 그때부터 3분 할로 매수를 시작하겠다는 명확한 가격표를 지금 당장 수첩에 적어두십시오. 시장이 폭락할 때 공포에 질려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리 그어둔 가격표에 도달했을 때만 기계의 버튼을 누르듯 차갑게 매수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고점의 환상과 평화의 착시 속에서 헐값에 던져진 거대한 불을 줍는 자는 바로 지금 이 순간 현금의 무거운 무게를 견디며 날카롭게 타이밍을 노리는 자뿐입니다. 2026년 4월 5일 코스피 5000 시대의 이면 총성이 멎고 찾아올 진짜 자산 전쟁에서 살아남을 준비가 이제 되셨습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쟁이 끝나는 날 누군가는 계좌가 녹아내리며 피눈물을 흘리겠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은 가장 먼저 웃으며 부의 지도를 새로 그리게 될 것입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돈의 흐름을 읽는 가장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